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979년 10월에 있었던 부마 항쟁이 지난해 9월 국가기념일로 최초로 제정이 되고 오늘 정부 주관 기념식이 경상남도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문재인의 기념사를 뜯어보면 역시 또 우물안 개구리식으로 세계의 근현대사를 반쪽만 보고 있고 무조건 독재를 비판하고 이런 운동권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최근의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 자신의 책임은 교묘한 언사로 쏙 빠져나가는 이런 모습을 영락없이 보이고 있습니다. 유신독재의 가혹한 폭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유신독재를 가장 길고 어둡고 언제 끝이 날 줄 몰랐던 독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신을 독재라는 측면에서만 얘기하는 것은, 그러니까 형식적인 측면에서만 얘기하는 것은 세계의 근현대사를 제대로 모르는 무지의 소치입니다. 유신은 1972년 10월, 1961년 5.16의 아들격입니다. 5.16이 아버지라면 10월 유신은 아들입니다. 5.16이 시즌 1이라면 10월 유신은 시즌 2입니다. 박정희의 18년 통치, 5.16과 10월 유신은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 없는 관계입니다. 박정희의 18년은 세계사적으로 어떤 것이었는가? 독재라고 보는 것은 대학교 1학년 운동권 수준의 이런 시각입니다. 물론 형식적으로는 독재적인 측면이 많았죠. 지금의 민주주의의 기준으로 보자면 독재라고 표현을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당시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 개발도상국이 경제적 정치적인 성장을 치러 나가는 데에 불가피한 과정이었으며 내용상으로는 애국 독재였습니다. 문재인의 이 권력 독재 따위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김정은의 탐욕 독재하고도 역시 비교가 되지 않는 애국 독재였습니다.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4년에 걸쳐서 인류는 혁명이라는 걸 통해서 근대 현대로 진입을 했습니다. 봉건 체제를 벗어나서 근대 현대의 민주주의 체제, 공화정 체제로 진입을 한 것이죠. 그런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선진국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민중의 혁명 에너지가 성숙이 돼서 민중이 혁명의 주체가 됐던 그런 나라들, 이것을 아래로부터의 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1649년의 영국 청교도 혁명으로부터 시작이 돼서 1688년의 영국 명예혁명, 이것이 신대륙으로 넘어가서 1776년에 미국의 독립혁명, 다시 프랑스로 와서 1789년 프랑스 혁명, 다시 아시아로 건너가서 1911년 중국의 신해혁명, 다시 1912년 독일의 독일혁명, 그리고 1917년 레닌의 러시아 혁명, 이런 식으로 아래로부터의 혁명, 민중이 구체제를 뒤엎어버리는, 그래서 어떤 나라는 공화정 자본주의 체제를 갖추고 어떤 나라는 공산주의 독재 체제를 갖추게 되는 이런 식의 혁명의 물결이 근현대를 휩쓸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래로부터의 혁명, 민중의 혁명의 에너지를 채 갖지 못한 나라들, 여러 가지 역사적, 정치적인 환경 탓에 그런 것을 갖지 못하는 나라에서는 위로부터의 혁명이 있었습니다. Revolution from the above. 자, 이것은 군인들, 특히 잘 교육받은 엘리트 군인들이 혁명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의
유명한 역사학자들은 세계사적으로 성공한 대단히 의미가 깊은 위로부터의 혁명을 5개를 꼽습니다. 맨 처음 일본의 메이지 유신, 그리고 이집트의 나세르, 터키 케말 파샤, 페루의 벨라스코, 그리고 5번째로 한국의 박정희 장군을 꼽습니다. 이 5개의 위대한 위로부터의 혁명은 혁명의 에너지를 갖추지 못한 민중 대신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그 나라의 체제를 봉건해서 근현대로 이끈 성공한 혁명들이죠. 박정희 혁명의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문재인은 이런 어떤 세계사적인 좌표를 제대로 모르고 그저 형식상 독재였다라는 그런 측면만 바라보는 운동권 1학년 시각을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을 때 국민들은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냈다. 그러면서 4.19, 5.18, 1987년 60민주항쟁, 그러면서 2016년 촛불을 슬그머니 끼워 넣었습니다. 미안하지만 2016년 11월, 12월의 촛불은 민주주의의 위기에서 민주주의를 구현한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박근혜 정권 때 결단코 민주주의가 위기에 처한 적이 없었으며 최순실 파동은 그저 하나의 스캔들일 뿐입니다. 여기에다가 선동과 왜곡과 조작이라는 기름을 잔뜩 끼얹고 불을 붙여서 했던 것이 이른바 촛불 사태입니다. 촛불 혁명도 아니고 촛불 항쟁도 아니고 촛불 사태. 그 절반은 선동과 조작과 왜곡으로 가득 찼던 이것을 민주주의의 위기 구출 행동으로 포장을 했습니다. 세 번째, 자신의 목소리가 중요한 만큼 다른 이들의 목소리도 중요하다는 것.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냐고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심리 상태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게 조국이 내정됐을 때, 그러니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기 전, 그러니까 후보로 임명됐을 때 그렇게 국민의 다른 목소리가, 그것도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다수인 다른 목소리가 조국은 절대 안 된다. 조국을 법무장관으로 시키는 것은 권력이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위기다라고 많은 국민이 다른 목소리를 냈음에도 들을 능력이 없었던, 아니면 들을 의지가 없었던 문재인이 저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위선입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고 네 번째,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시청자 여러분, 정말이지 닭살 돋지 않습니까?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 어떤 주방장도 고객 위에 군림할 수 없다. 그런데 왜 고객이 그렇게 싫다는데 상한 음식을 내놓고 먹으라고 했습니까? 대의권력, 권력의 대의민주주의의 요체는 국회가 그렇게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반대하고 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는데 왜 국민 위에 군림을 해서 저런 식으로 조국을 밀어붙였습니까? 그래서 국론을 두동강 내고 결국은 자신 지지율도 폭락하고 결국은 35일 만에 국민에게 항복 선언을 한 이 사태. 다섯 번째,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것도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냐고 저런 말을 스스럼 없이 했습니다. 권력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냐고 권력기관이라고 얘기한 것은 저것은 100% 윤석열의 검찰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윤석열의 검찰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하기 위해서 조국과 조국 가족이라고 하는 문재인이 내놓은 비리 혐의 투성이의 후보를 철저하게 수사의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입니다.
검찰 조직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저런 권력자의 비리 혐의는 철저하게 파헤쳐야 되고, 그래서 그런 임명을 강행한 무도한 권력에게 국민을 대신해서 엄중한 경고와 문책의 메시지를 전해줘야 되는 것. 이것이 권력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이고, 윤석열의 검찰은 이것을 충실하게 수행을 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문재인이 기념사를 할 때마다 상당히 마음 상태를 잘 진정시키고 읽고 진정시키고 분석하고 진정시키고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워낙 국민을 염장지르는 발언이 많아서 감사합니다.